국방장관이 판정패했을까요? 청와대 옐로우 카드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이 화면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 일정에 돌입한 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출국기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뒷모습을 보고 백 변호사님죠. 혹시 요즘 과도한 업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저 오른쪽 이 측면 머리가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진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밝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굉장한 경무에 시달리다가 뭐 이빨도 지금 뭐 2개 정도 빠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정도 되는, 저 이상 되는 연배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원형 탈모 증세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혹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게 이제 그 카메라와 빛과 그 교묘하게 이제 이게 어쩌다 보니 흰머리가 마치 원형 탈모 형태로 비쳤던 거고 실질적으로 머리 자체가 이렇게 무슨 원형 탈모 증세가 생긴 거는 아니라고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사실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 북한을 포함해서 안팎으로 워낙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서 대통령 뭐 탈모 보도까지 나오는데 그건 일단 아니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짚어볼 얘기는 사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경우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외교 안보 라인의 집안 싸움, 자정질환 때문일 겁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훈련 특별한다는 물론 내가 상대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의 대안으로 봤지.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인 거야. 그거는 각자 입장에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지 또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장난스럽습니다. 해임 건의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특보와 장관의 충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우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박사님 사실 영상 함께 보셨는데 뒤에 앉은 국방부 직원들조차 이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송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 실장들일 겁니다. 바로 사안이 터지면 뒤에서 기속말로 방향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인데 국방부의 최고 고위직들이 뒤에 앉아서 크 하고 웃는 모습들, 그 다음에 개탄스럽다 할 때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철없는 장관,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요. 두 가지 발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화가 났었을 때는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정무적 판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불만스럽다, 이 정도의 표현인데 유감스럽다에 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이 개탄스럽답니다. 분해서 한탄스럽다, 못마땅해서 한탄스럽다는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향해서 분해서 한탄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장관으로서의 정무적 판단에서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상대해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참모들에게 놔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정말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작심하고 나와서 이 발언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술핵 배치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통일부 이야기를 자신이 대답할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면서 정부의 혼선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밖으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 특보를 공격하는 그 대통령이 찍은 그리고 선임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라면 청와대가 상당히 화가 났을 법하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석 박사님, 일단 송영무 장관의
여러 가지 뭐 자질 문제 뭐 이런 것도 거론하신 건데 잠깐만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저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 저희 뭐 같이 봤던 저 발언에 대면서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 이현정님, 네. 저거는 청와대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이제 브리핑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공개적으로 장관에 대해서 경고한 것 자체는 뭐 제가 뭐 듣기로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을 비춰본다라면 지금 어제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단은 문정인 특보에 일단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이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아마 그런 경고성도 좀 읽혀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정인 특보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학자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충분히 뭐 그거는 존중돼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특보라는 이제 모자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본인은 뭐 월급도 안 받고 지금 뭐 비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외신들이나 지금 일반인들이 받으기에는 저분이 대통령의 특보로서 발언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의 참수부대 이야기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 뭔가 예전에 우리가 한미 FTA와 또 그다음에 짜이툰 부대 파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때 자주파와 동맹파의 문제를 정말 그때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에 대한 문제와 조율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나도 라고 이야기했다거나 그 다음에 개탄스럽다.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라고 했던 이러한 적절치 않은 표현에 대해서 하나를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전술핵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되지 않았던 발언을 국회에서 했던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대북에 대한 유니세프와 식량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800만 불 현물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늦춰서 지체해서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통일부는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와대가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근데 양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 청와대 주체, 그러니까 저 수석하면 차관급인데 네. 차관급이 장관급에 대해서 일단 엄중 경고, 엄중 주의를 줬다는 건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저 없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재가를 맡고 예.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거는 문자로 보낸 거잖아요. 국민소통수석이 경고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안보 간의 차이나 그 다음에 대북 해법의 문제에 이견에 대해서 문정인이 틀렸다, 송영무가 맞다, 송영무가 틀렸다, 문정인이 맞다.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영역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문득 드는 의문이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미 조율이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와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에게 옐로우 카드를 던진 셈이다. 저희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전자는 뭐냐면 그래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할 때는 난 학자다 라고 넘어가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할 때도 나는 나는 특보로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양축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5번의 어떤 발언, 미국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면 난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학자로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조율되지 않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는데, 그때마다 청와대 얘기할 때 청와대에서는 그냥 특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어떤 부적절하다라고 경고를 내린 것도 물론 표현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비둘기파와 매파, 배화파와 강경파의 사실은 충돌이 굉장히 여러 지점에서 발견이 돼요. 그때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주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이것을 논란을 확산시키지 마라라는 경고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의 파열음, 이현정 의원. 글쎄요, 계속 부딪히는 게 이게 표면으로 나오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런 게 나오는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뭐 NS도 있고 또 내부적인 어떤 소통의 창구가 있을 텐데 사실 어제 이제 송영무 장관 저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영무 장관은 군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의 송영무 장관의 행보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청와대가 저런 선택을 한 것은 아마 그런 상황을 넘은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지금 위기 국면에서 오늘 대통령도 지금 뉴욕 가셔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또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